안녕하세요. 저는 지독한 인연에게서 속 시원히 벗어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 인연은 처음부터 악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 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좋게 바뀌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 인연은 너무나 안 좋게 변한 케이스였죠. 처음과 달리 너무나 변하고 저를 힘들게 한 건 바로 남편과 시부모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남편과 시모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는지 아마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다면 저는 결혼의 결자도 생각 안 했을 거고 애초에 연애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저에게 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기에 장기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된 사람이었죠.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남편과 시댁의 악연을 끊어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의 사연에서 빼먹을 수 없는 저의 엄마와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저는 가족이 엄마, 여동생 이렇게 둘뿐이었습니다. 아빠도 계시긴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얼마 안 돼 돌아가셨어요. 늘 사업을 하겠다고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하셨던 분인데 결국엔 마지막에 빚을 왕창 지어놓곤 돌아가셨죠. 연일 이어지는 사업 실패에 술을 입에 달고 사셨던 아버진 결국엔 술 때문에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원래도 전쟁 같은 삶이었겠지만 저희 엄마의 삶은 더 전쟁 같은 삶이 되어버렸죠. 엄만 아빠가 남기고 간 빚과 저와 여동생을 책임지기 위해 악착같이 일만 하며 지내셨어요. 식당에선 일을 하시고 새벽엔 새벽 시장에 나가 야채 파는 아르바이트도 하셨었죠. 그 시절엔 그래도 동네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 저희 엄마의 사정을 알아주는 동네 분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불러서 일을 많이 시켜주셨죠. 그 덕에 엄마가 빚도 갚고 저희도 케어하면서 그렇게 지내실 수 있었습니다. 저나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엄마가 시계 알람 맞춰주신 것으로 일어나 다 차려놓은 밥만 먹고 등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동생한텐 저까지 해서 엄마가 두 명인 거나 다름없었어요. 늘 밤에 늦게 퇴근하시는 엄마라 저흰 빨래고 청소고 다 초등학생 때부터 알아서 했습니다. 그런 엄만 저희를 보면서 너무 일찍 철이 들게 하는 것 같다며 많이 미안해 하셨죠. 근데 저희 둘 다 그게 억울하거나 싫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저와 동생이 서로를 또 의지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도 나름 고생은 좀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일을 못 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식당 주방에서 바닥 물청소를 하시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신 적이 있었죠. 그때 꽤 심하게 넘어졌는지 엄만 꼬리뼈를 크게 다치셨었죠. 입원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저와 여동생은 많이 막막했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생이고 동생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엄마 없이 지낼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침도 엄마가 챙겨주시고 늘 밤엔 엄마랑 같이 잤기 때문에 무섭지 않았는데 엄마가 입원하고 나선 동생만 데리고 자야 하는 날들이 있어서 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병원에 가서 동생이랑 한 침대에 꾸겨져서 자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때 엄만 병원비에 일을 못하니 생활비 부족에 저희한테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생이 잘 때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이나 민이나 부모 잘 만났으면 이런 고생도 안 해도 됐을 텐데 너희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날 부모로 만나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니 미안해 신이야. 엄마가 이렇게 부족해서 너랑 민이를 고생시킨다. 괜찮아 엄마.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여기서 우리 자게 해주셨잖아. 우린 잘 때만 무섭지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으면 괜찮아. 그래도 맛있는 것도 마음껏 못 먹고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때 한번 못 쓰게 엄마가 니네들을 너무 일찍 철들게 만들어 버렸어. 그게 엄만 제일 속상해. 에이, 우린 갖고 싶은 것도 없어. 미니가 가끔 찡찡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그러지 말라고 혼내면 잘 알아들어. 엄마가 힘든 거 미니도 잘 알아서 요즘엔 별로 조르는 것도 없어. 그래, 엄마가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신이랑 미니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엄마 병원에서 퇴원하고 다시 일 시작하면 그땐 우리끼리 맛있는 것도 한번 먹으러 가고 놀러도 가자. 엄마, 좋아. 나도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요. 이날 병원에 있는 엄만 저 몰래 많이 우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우시는 소리가 들려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차마 아는 척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땐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차례 어려움이 지나면서 또 한 번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죠. 이땐 제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집 앞에 누가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채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저를 붙잡더니 말을 걸었죠. 어? 학생, 잠깐만. 학생 여기 살지? 엄마가 임미숙 씨 아니야? 네? 누구세요? 저희 엄마 맞는데요. 아, 맞네, 그 학생. 전에 얼핏 봤는데. 지금 학생 엄마 어딨어? 저희 엄만 왜 찾으시는데요? 나 학생 엄마한테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엄마가 지금 몇 달째 돈을 안 내놓잖아. 지금 자꾸 연락도 피하고 그러는데 학생은 엄마 어디 있는지 알지? 당장 엄마 있는 대로 우리 좀 데리고 가. 네? 제가 왜요? 저 엄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 진짜 왜 이래? 학생이 그럼 돈 낼래? 어? 돈 줄 거냐고. 니네 엄마 대신 돈 갚을 거 아니면 당장 엄마를 데리고 오든가 엄마 있는 곳을 알려주던가 하라고. 급기한 언성까지 높이며 위협을 가는 남자를 보면서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엄마가 계시는 곳을 알려드리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채 동네 사람들만 지나가면 바로 신고를 해달라고 할 생각으로 전 덜덜 떨면서 버텼어요. 근데 그때 마침 엄마가 일이 있었는지 그날따라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 오신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기 전에 엄마한테 오늘 당장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넣어 놓아서 저나 동생이 이런 일을 당할까봐 불이 나게 오신 거였죠. 근데 이미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던 거였고요. 멀리서부터 언성이 높아지는 게 들렸는지 엄마가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게 보였고 저를 보자마자 엄만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네 뭐야? 내가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나 이제 그 돈 못 갚아. 못 갚는다고. 몇 년을 고생해서 내가 원금도 다 갚고 이자까지 몇 배로 쳐서 줬으면 만족해야지. 이 상도둑 놈들아. 니네 당장 안 가면 나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알아들어? 그러니까 당장 꺼져 이놈들아. 아, 진짜 이 여편 내가 미쳤나. 원금만 갚으면 다야? 이자가 남았으면 내놔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빚졌어? 내가 니네한테 돈 빌렸냐고. 난 너네 돈 한 푼도 쓴 거 없어. 그래도 그 망할 놈도 내 남편이라고 그 인간이 진 빚 다 갚았잖아. 근데 그 이자 몇 푼 남았다고 여기까지 찾아와? 그래. 그럼 오늘 어디 너네 죽고 나 죽고 해보자. 어디 한번 해봐. 엄만 제가 난생 처음 보는 모습으로 그 아저씨들한테 죽기 살기로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때려 부수면서 난동을 피웠죠. 정말 앞날이 무섭지 않은 사람처럼 돌변하니 그 사람들도 점점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질린다는 표정으로 가버렸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엄만 그 자리에서 엉엉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처음엔 엄마의 모습을 보고 겁먹었던 저도 엄마와 같이 한참을 울었어요. 나중엔 좀 진정하고 나서 엄마가 또 미안해 하셨지만 전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그날 참고 있었던 한풀이를 다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그 이후론 빚쟁이들도 더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턴 우리도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죠. 전 이렇게 평생 고생만 하는 우리 엄마를 호강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나 여동생은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덕분에 대학도 둘 다 좋은 곳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뭐 최고의 대학은 아니더라도 저나 여동생은 둘 다 여자 대학교 중에선 제일 좋다는 곳으로 나와 엄마의 어깨를 좀 올려드릴 수 있었죠. 게다가 엄마 시절에 몰라도 제가 대학생일 땐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나 여동생은 4년 내내 장학금 받으며 대학교도 무사히 잘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 등록금이 해결되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엄마도 이때만큼은 어린아이처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널 제대로 키워주지도 못했는데 언제 이렇게 혼자 다 커서 장하다 내 딸. 정말 너무너무 장해. 엄마가 키워줬으니까 이만큼 커서 대학 갔지. 그런 소리 말아요, 엄마. 이제 나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취업까지 꼭 잘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우리 엄마도 이제 팔자 좀 피자. 뭐? 팔자? 아휴, 우리 딸 아무튼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래, 이제 이 엄마도 너네도 팔자 좀 확 펴보자. 저흰 그날 셋이서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뒤론 무난하게 휴학 한 번 없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까지 잘했어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선 남자친구도 생겼죠. 네, 이 남자친구가 바로 저의 악연으로 끝난 남편이랍니다. 남편은 처음에 만났을 땐 괜찮았어요. 서울의 최고로 좋은 대학을 나와 직장도 번듯했고 인품도 좋았죠. 저흰 장기 연애를 했는데 7년간 사귀면서 엄마나 제 동생한테 진짜 잘했거든요. 저희 엄마의 생신은 무조건 챙겨서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했었어요. 제 여동생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흰 데이트할 때도 엄마랑 여동생까지 같이 만나 넷이서 놀았던 적도 많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도 그쪽 집안에 잘했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셨는데 시아버지 말이 원래 좀 없으신 분이라 그냥 인사만 하면서 잘 지냈지만 시모는 성격이 꽤 활발한 분이셔서 제가 잘 모시고 다녔었죠. 그렇게 양가 집안끼리 이미 다 알고 지내고 친했기 때문에 결혼까지 가는 일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혼수나 집 구하는 일 등등 다 순조롭게 보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4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저희는 애까지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죠. 물론 양가 부모님들하고도 전혀 문제도 없었고요. 뭐 그래도 적당히 시댁과 처가 눈치를 보면서 사는 일반 사람들과 비슷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으니 이러쿵저러쿵 스트레스 받아도 잘 지냈던 거죠. 그러다가 저희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인사발령이었어요. 저나 남편은 둘 다 결혼해서도 서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해외로 인사발령이 나게 된 거예요. 그전부터 이야기가 있긴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긴 했었죠. 근데 진짜로 나게 되니까 그때부턴 현실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라 제가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남편은 적응을 정말 잘했어요. 저는 저희 가족이 다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우선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남편의 내조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근데 언젠가부터 남편과 삐걱거리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좀 거만해지기 시작한 거였죠. 근데 처음부터 심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원래 반찬 투정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뭘 차려주든 다 맛있다고 잘 먹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맨날 밖에서 미국 음식을 먹느라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한식을 좀 먹게 해줘야겠다 싶어 한식 위주로 밥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날은 청국장을 끓여봤습니다. 그 당시엔 조금씩 집에서도 밥을 차려주면 간이 안 맞네, 미국 재료라 식감이 별로네 등등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투정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좋아하는 청국장을 끓여주면 좀 나을까 싶어서 바로 끓였죠. 근데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끓여놓곤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남편 반응 때문에 저는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왜냐면 너무 심한 말을 하면서 남편이 화를 냈거든요. 아, 이게 무슨 냄새야? 당신 청국장 끓였어? 아, 진짜 생각이 있어 없어? 나 출근하는 사람이야. 여기 미국이고 당신아 내일 회사 가서 사람들이 청국장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하면 책임질래? 아니 무슨 집구석에만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없어. 시간 많잖아. 그 시간에 좀 개념 챙겨. 여기가 한국도 아니고. 아이 빨리 치워.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개념 좀 챙기라니. 내가 당신 따라와서 지금 이러고 있지. 괜히 이러고 있니? 요즘 통 밥을 못 먹는 것 같아서 일부러 챙겨준 건데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요즘 당신 식탁에서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있잖아. 뭐 먹고 싶은 거 말을 하라고 해도 말도 안 하면서. 나더러 뭐 어쩌라고. 아 그럼 그냥 차리지를 마. 안 차리면 될걸. 왜 난데없이 청국장을 끓여서 난리야? 여긴 미국이잖아. 사람들이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 보이는 거 몰라? 제발 생각이란 거 좀 하고 지내. 저는 남편의 말에 이해가 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기에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청국장을 싱크대에 다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했죠. 그래? 그럼 너 다신 내가 차려주는 음식 먹지 마. 나도 이제 더는 밥 안 차려. 나라고 뭐 당신 따라서 미국 와서 사는 게 편하고 좋은 줄 알아? 나도 힘들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당신 없을 때 나 혼자 미국 생활 적응하고 있다고.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식탁에 남은 음식들은 당신이 먹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해. 저는 그 말만 하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꽤 심하게 말을 했다는 걸 느꼈는지 그 뒤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식탁 위에 남은 음식들을 먹는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싹 다 치워놓기까지 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좀 풀렸어요. 게다가 나중에 다 치우고 들어와선 남편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오늘 사무실에서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었어. 그냥 내가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무산됐거든. 한국인이라 무시한 건가 싶어서 좀 마음이 안 좋았네. 그래도 당신한테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심했어. 미안해. 아니야, 됐어. 나도 냄새까진 더 생각 못했어. 그냥 집에서라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었으면 하는 생각했던 건데 앞으로 나도 좀 더 챙길게. 고마워, 여보. 그리고 나 따라서 미국까지 와줘서 정말 고마워. 저희들은 그래도 처음엔 이렇게 화해를 잘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점점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집에서도 신경 써서 음식을 좀 만들어줬었어요. 그랬더니 밥은 또 집에선 잘 먹더라고요. 하지만 또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식비가 너무 많이 든다며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전날 밤부터 시작해 아침까지 도시락을 열심히 싸줬는데 어느 날부턴가 도시락을 하나도 안 먹고 남겨오는 거 있죠? 하루는 그러려니 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몇 번을 그러니 물어봤죠. 근데 그냥 바빠서 못 먹었다고 얼버무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자주 안 먹으니까
남편한테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계속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럼 내가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줄까? 계속 점심을 못 먹고 들어오네. 도시락통이 매번 그대로라. 당신 그러다 몸 상해. 저는 나름 남편이 걱정되는 마음에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돌아오는 소리가 과간이더군요. 여보 있잖아. 사실은 나 당신 도시락 회사에서 못 먹겠어. 전에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직원이 한번 같이 먹더니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뭐라고 하더라고. 당신이 도시락 싸는 거 재밌어 하는 것 같아 그냥 뒀는데 나 솔직히 쪽팔려서 못 먹겠어. 그냥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도 이제 도시락 싸지 마. 안 챙겨도 돼.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내 도시락이 쪽팔리다고? 진짜 말 심하게 한다. 그럼 그동안 바빠서 못 먹은 게 아니라 창피해서 안 먹은 거였다고? 당신 그럼 나랑은 어떻게 사니? 어? 창피해서 나랑은 어떻게 살아? 난 당신이 하도 못 먹길래 요즘 너무 바쁜가 보다 싶어서 일부러 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준비한 거였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 싸는 게 재밌는 사람이 어딨니? 다 당신 먹이려고 노력한 거지. 진짜 못됐다, 못됐어. 그래, 앞으로 나 도시락 안 쌀 테니까 편하고 좋네. 당신 알아서 먹어. 근데 당신 그거 알아야 돼. 쪽팔려서 마누라가 싸준 음식도 밖에서 못 꺼내 먹는다고? 그거 당신이 찌질한 거야. 그렇게 밥 하나 먹는 것도 눈치 보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니? 진짜 찌질하다, 찌질해. 뭐? 당신 말 다 했어? 찌질하다니. 찌질한 거지, 그럼. 당신 밖에서 다른 사람들한텐 빌빌 기지? 안 봐도 비디오야. 이깟 도시락 하나 먹는 것도 눈치 보면 답 딱 나오는 거지 뭐. 나라고 뭐 사회생활 안 해봤어? 당신 같은 부류 수도 없이 보면서 나도 회사 다녔어.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대접 못 받아. 저는 따끔하게 충고해주곤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더 싸우고 싶어서 달려들었지만 제가 더는 말도 듣기 싫어서 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렸어요. 진짜 이때만큼은 남편 놈이 너무 미워서 다 놓고 한국으로 가버리고 싶더라고요. 남편도 제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미안하다는 소리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희 사이엔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부모가 갑자기 놀러 오게 되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미우니까 시부모님도 좀 밉더라고요. 하지만 이분들은 그래도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또 열심히 관광도 시켜드리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해줬죠. 근데 갑자기 몇 달 뒤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시부모님이 갑자기 한국 생활을 접곤 미국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내키지 않았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미국 생활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저도 여기 이제 1년 조금 지났지만 아직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적응이 다 안 됐어요. 근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언어도 안 되시잖아요. 그럼 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때 와서 여기 보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 너네 동네도 한국 사람들 모여 사는 동네잖니. 난 지낼만 하던데. 그땐 관광이셨고 이젠 현실이잖아요. 그럼 정말 힘드실 거예요. 아이 괜찮다니까. 너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잖니. 나 솔직히 미국도 좋았지만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오려는 거야. 아이 그러니까 나 더 말리지 마라. 나 그럼 나 싫어서 그러는 줄 알고 서운해지려고 한다. 저는 더는 시모의 말에 말을 보탤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한편으론 안 내키는 게 맞았지만 또 한편으론 저도 미국 생활이 너무 외로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라도 같이 있으면 의지가 좀 될 것 같았거든요. 또 한국에서 두 분과 사이도 좋은 편이었고
관광차 왔을 때도 잘 지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오시게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제 인생 최대 실수였어요. 가장 잘못된 선택이었죠. 시모는 같이 살게 된 날부터 시작해서 작정을 했는지 이상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잘 될 때마다 집에 와선 늘 자랑을 늘어놓긴 했는데 전 어느 날부턴가 이 자랑을 들어주질 않았었어요. 왜냐면 그러면서부터 남편이 거만해지고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면서 이상해졌거든요. 근데 시모는 달랐죠. 고지고대로 남편 말을 들어주면서 우쭈쭈 해주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턴 두 사람이 같이 거만 병에 걸려선 절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한 번은 이상한 트집을 잡는 시모였어요. 얘, 너 지금까지 이러고 살았니? 아니, 직고를 좀 봐. 네 남편이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푹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집이 이렇게 더러워서야 어디 마음 편히 쉴 수나 있겠어? 네? 어머님, 저 집 하루 종일 치우잖아요. 지금도 깨끗한데요. 저 말대다 파는 것 좀 봐. 화장실을 좀 봐라. 어떤가? 거울에 아주 물때가 가득이야. 물때요?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아침에 샤워하고 나오시면서 거울 물기를 안 닦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어제까지 화장실도 다 치워놨는데 물때가 있을 리가요. 내가 뭐 씻으면 얼마나 요란하게 씻는다고 거울에 물이 튀겨. 참나 웃겨선. 암튼 너 청소 똑바로 하고 살아. 내 아들 집에 오면 딱 쉴 수 있게. 어머님, 저도 나름대로 내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만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 고생하는 것만 보이고 저는 미국 따라와서 고생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저도 힘들다고요. 저도요. 그래도 넌 집에서 쉬잖니? 어디 나가서 일하는 사람만큼이나 힘들까 봐? 그럼 저도 나가서 일하면 되겠네요. 저도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지내고 싶어서 지내는 거 아니라고요. 어머님 아들 생각해서 저도 희생하고 사는 거예요. 집에 오면 아범이 어디 손 하나 깜짝하나요? 밖에서 일한다고 집안일이나 애한텐 신경도 안 써요. 그럼 그건 다 누가 하는데요? 제가 해요, 제가. 저도 힘들다고요, 아범만큼이나. 저는 서러운 마음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힘들다고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큼은 그래도 남편도 고생을 하니까 서로 참아야지 하는 게 있었는데 시모가 여기 와서 자기 아들 편만 드니까 서러움이 그냥 폭발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울었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그나마 절 다독여 주면서 제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좀 풀릴 수 있었습니다. 아, 당신 그만 못해? 여기 미국에 온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애초에 우리 아들이 오자고만 안 했어도 서울 살면서 직장생활 잘하고 사례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엎드려 절해도 부족할 판에. 아가, 울지 마라. 네 시애미가 뭘 잘 몰라서 저런다. 마음 상해하지 말고 기분 풀어. 화장실은 내가 치울 테니까 넌 좀 가서 쉬다 와. 애도 우리가 보고 있을 테니까 넌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와라. 아버님, 아이 눈치 보지 말고 어서. 화장실 거울에 낀 물이야. 뭐 그냥 닦아내면 그만인데. 어서 나가, 어서. 저는 시아버지 덕분에 그날 기분을 좀 풀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그때만 제 눈치를 볼 뿐 점점 더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옷 미리 안 챙겨 놓는다고 뭐라고 하질 않나. 미국 음식 맛이 없다고 느끼해서 못 먹겠다며 투정을 부리질 않나. 집이 또 좁다고 뭐라고 하질 않나. 정말 절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결국 지쳐버린 전 큰 결심을 했죠. 집에 더는 시모와 같이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가족들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저 취업하려고 해요. 원래 미국 오기 전까지 한국에 있을 때도 일을 했어서 그런지 저 집에만 있는 거 더는 못하겠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계시니까 우리 시안이도 맡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분 모시고 살려면 남편 혼자 벌어서도 안 되고 하니까 저 바로 취업해서 일 시작할게요. 무엇보다 저 집에만 있으면서 애만 보고 살림만 하려니까 너무 우울하고 지쳐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도 아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미국에 오신 거면 아들 뒷바라지 좀 더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속에 쌓인 게 많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취업하겠다는 말이 곧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시모가 노발대발하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안 된다. 무슨 취업이야, 취업은. 여기서 남편의 애들 뒷바라지하기도 바쁠 텐데. 너 회사 가버리면 애는 누가 보니? 어? 어머님이 봐주셔야죠. 여기 와서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생활비 더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같이 나가서 벌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이 나가서 돈을 벌어 오시던가요. 이 사람 혼자 버는 걸로 미국 생활이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이러다간 우리 다 손가락만 빨아야 할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아들만 이야기하며 말을 하는 시모에게 저는 더 세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옆에서 남편 놈이 거들더라고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시부모님한테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럼 당신이 돈을 더 벌어오던가. 당신이 주는 그 쥐꼬리만한 생활비로 여기서 지금 몇 식구가 먹고 사는지는 아니? 아님 당신이 굶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당신 진짜 끝까지 이럴래? 아, 좀 적게 쓰고 살면 되는 거지. 그럼 당신 그 밥 투정부터 고쳐. 그리고 당신 옷 사 입을 돈으로 애 옷이나 하나 더 사주던가. 자긴 사회생활 한다면서 온갖 좋은 옷들은 다 입고 살면서 왜 애 옷은 하나도 안 사주니? 애도 사회생활해. 얘는 뭐 친구도 없고 보는 눈 없는 데서 사니? 이 이기적인 인간아. 얘, 너 내 아들한테 이기적인 인간이라니? 네가 지금 정신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만. 취업이고 뭐고 난 절대로 용납 못한다. 집구석에서 살림하는 것도 개판으로 하면서 무슨? 당연히 개판일 수밖에요.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어머님이 맨날 어지럽히기만 하는데 어떻게 4살 된 손자보다도 더 일거리를 만드세요? 저 더는 못해요. 취업 못하게 하시면 아예 전 애 데리고 나가서 따로 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는 기겁을 하며 반대를 하는 시모와 남편을 두곤 그날 애를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시아버진 옆에서 묵묵히 절 지지해 주셨지만 그 둘을 말리는 건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전 저를 지킬 수 있는 건 저밖에 없겠다는 생각에 얼른 짐을 싸들고 나와버렸죠. 다행히 그땐 제가 친해진 한국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네 집으로 갈 수 있었고요. 당연히 제 미국 생활에 관심도 없는 남편놈은 절 찾을 수도 없었죠. 덕분에 전화만 주구장창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니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를 한참 찾아 나선 듯 했어요. 결국 못 찾곤 며칠을 보내다 결국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싹싹 빌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기에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취업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취업 생활을 시작하곤 시부모가 집안일과 애 돌보는 일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뒤론 정말로 생활이 좀 넉넉해지니까 그 누구도 저한테 취업 가지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오히려 시모는 제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생활비 언제 받나 늘 그것만 기다릴 정도였어요. 어찌저찌 그렇게 위기를 잘 넘기면서 지내는가 싶었습니다. 저도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미국 생활의 재미를 느끼면서 잘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저희 취업이 서로에겐 윈윈이 된 거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찰나에 이번엔 정말로 큰일이 제게 닥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갑자기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엄마가 아프다는 연락이었어요. 근데 그냥 아프신 게 아니라 굉장히 위독하다는 연락이었죠. 언니, 엄마가 갑자기 급성폐렴이 왔는데 병원에서 너무 상태가 안 좋대. 여기서 잘못되면 돌아가실 수도 있대.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언니.
한국에 좀 빨리 오면 안 돼? 엄마도 언니 보고 싶어 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전 그날로 바로 한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부모에게 말을 하곤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죠. 저는 한국 갈 준비를 다 마치곤 한 번 더 비행기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예매해 놓은 표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글쎄 이게 예약 취소가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취소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취소가 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시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뭐하니? 아, 내일 저 한국 갈 비행기 시간 확인하려는데 예약이 취소됐다고 나와 있어서요. 취소한 적이 없는데 좀 이상해서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근데 그거 내가 취소했다. 네가 가면 애는 누가 보니? 그나마 겨우 네가 퇴근하고 나서 애를 보니까 내가 뒷바라지 다 해주고 있던 거지. 너 가면 이제 누가 봐? 내 아들이 보니? 아유, 난 그 꼴 못 본다. 가뜩이나 회사 생활 힘들어하는 앤데 집까지 와서 일을 해야겠어? 얼토당토 않는 가짜는 말을 내뱉는 시모를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 꺼내고 있는데 그 뒤에서 남편이 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충격을 넘어서서 아예 이성의 끈이 날아가 버리는 걸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 나 힘들어 요즘. 직장에서 쪼고 아주 장난이 아니라고. 이럴 때 당신이라도 제대로 내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 어차피 위독하신 거라며. 그럼 돌아가시면 그때 서울 가자. 뭐 안 돌아가시면 좋은 거고. 어쨌든 이번엔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엄마 말 들어.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땐 서울 가야 하니까 그건 내가 표 사줄게. 이 말을 듣는데 저는 뒤통수를 세게 맞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인간을 두고 남편이라고 사는 나에게도 화가 났지만 이런 쓰레기가 남편이라는 것도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전 난생 처음으로 남편 놈에게 욕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너 진짜 또라이니? 아니, 인간은 맞아?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뭐?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비행기 표를 사주겠다고? 아니,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여기서 너랑 끝내고 우리 엄마 보러 가고 말지. 비행기 표 다 필요 없으니까 넌 그냥 이혼 소리에 나한테 물어낼 돈이나 준비하고 있어. 전 이때부턴 눈에 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곧장 준비했던 짐을 싸선 한국으로 와버렸습니다. 일단 엄마부터 보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저는 이혼 선언에 노발대발하는 두 모자를 두고는 그냥 한국으로 와버린 거였죠. 물론 애도 다 데리고 왔어요. 이때도 미국에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일절 연락을 받지 않았죠. 오로지 엄마한테만 집중을 했습니다. 엄만 동생 말대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경과가 안 좋아지면 바로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해서 정말 긴장을 하며 엄마를 돌봤죠. 천만 다행히도 엄만 조금씩 괜찮아지셨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이젠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그때부터 전 이제 제 일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한텐 따로 말을 안 했어요. 이제 겨우 건강 회복했는데 제 일로 충격받고 신경 쓰면 다시 안 좋아질까봐 동생한테만 말을 해주곤 엄마를 다시 맡긴 뒤 미국으로 건너갔죠. 가자마자 전 제일 먼저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헤어지기엔 그동안 당한 제 시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보상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갔을 때 시모와 시부가 있었는데 그때 전 일단 먼저 절 제일 힘들게 한 시모 방으로 들어가 시모가 제일 아끼는 가방과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왜냐면 그것들 다 제 돈으로 사준 거였거든요. 시모가 미국에 와서 이거 예쁘다 저거 예쁘다 하며 명품들을 사달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엄청난 짠돌이라서 그런 거 절대 안 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쓰러워서 몇 개 사준 게 있었는데 그걸 다 찢어버렸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옷이랑 가방한테 무슨 짓이냐고? 제 돈으로 여기서 호사 누리고 살았으면 그 값을 하셨어야죠.
어머님은 이 가방도 옷도 가지고 누릴 자격이 없으시네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사준 모든 것들을 싹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랬더니 시모도 난리가 났죠. 이야, 너 다짜고짜 집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행패는 먼저 어머님이 부리셨죠. 저희 엄마가 위독하다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폐렴 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도 어머님 자식한테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나 죽으면 오라고? 뭐야? 아, 이게 미쳤나? 네, 저 미쳤어요. 눈에 뵈는 게 없다고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사준 거 말고도 제가 드린 생활비 뒤로 모았다가 은근슬쩍 사고 싶은 거 다 사신 거 제가 모르고 있을 줄 아셨어요? 생활비 더 달라고 할 때도 모른 척 그냥 드렸던 건 그래도 여기서 우리 애 봐주고 집 봐주시니까 그랬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어머님은 이런 거 누릴 자격이 없으세요. 아니야. 내가 뒤로 모으긴 뭘 모아. 끝까지 양심이 없으시네요. 하긴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아들이 나왔겠죠. 상관없고요. 앞으로는 우리 다신 보지 말자고요. 너 말 다 했어? 그래서 지금 집을 나가겠다고? 네, 저 이혼할 생각으로 온 거예요. 더는 두 사람이랑 가족으로 살고 싶지 않네요. 난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전 옆에서 화가 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시모를 두곤 한참을 짐을 쌌고 시모는 어느새 남편 놈에게 전화를 했는지 남편만 오면 다시 두고 보자며 막 저를 벼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저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두고 보자는 게 전혀 두렵지도 않았지만 전 속으로 내심 남편 놈이 빨리 집으로 오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집 밖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미국에 다시 오기 전부터 남편과 시모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사실 제일 첫 번째로 한 복수가 시모가 아닌 남편에 대한 복수였죠. 사실 전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벽에다가 미리 친구에게 부탁해서 만들어 놓은 포스터로 도배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포스터에 적힌 내용은 이러했죠. 주의, 이곳은 무서운 짐승 못지않은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물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한국에 있는 장모님이 위독하다는데 죽을 때나 돼서 한국 가라는 짐승 같은 놈이 사는 곳입니다. 또 어떻게든 아픈 엄마를 보러 가기 위해 끊어놓은 비행기를 취소시킨 그 짐승의 어미도 함께 삽니다. 부디 물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 집 아내이자 며느린 이미 크게 물려 한국으로 도망갑니다. 저는 집벽에 이 문구가 써져 있는 포스터로 짝 도배를 해놨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영어와 한국어로 골고루 적어서 붙여놨더니 금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더군요. 역시나 웅성웅성대면서 사람들은 아주 난리가 났죠. 이미 이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집으로 들어간 거라 전 이 광경을 빨리 남편도 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집에 찾아온 남편 놈은 이걸 보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집 밖에 포스터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절 부르는데 진짜 동네가 떠나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야, 이 미친 여편네야. 당장 나와. 이게 뭐야 대체? 어머나, 이걸 드디어 봤네. 왜? 저 문구 하나 틀린 거 없잖아. 이 짐승 같은 놈아. 너랑은 다시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완전히 꺼져버려. 어머나 세상에. 이걸 언제다 붙인 거야? 야, 너 미쳤어? 그럼 우리 엄마 죽으면 한국 가라는데 제정신으로 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어디 두 짐승끼리 지지고 볶고 한번 잘 살아보세요. 난 우리 엄마 있는 한국으로 갈 거니까. 시모는 저에게 화를 내면서 막 포스터를 떼기 위해 난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이 소란으로 인해 집 밖으로 나와 구경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덕분에 시모는 하나라도 더 포스터를 떼기 위해 막 고군분투를 했고 거기에 열이 받은 남편은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막 다가오더라고요. 뭐야?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너 이리 와. 이리 오라고. 내가 왜? 넌 제발 꺼져. 내 인생에서 아주 꺼져버리라고.
며느리한테 힘을 써, 힘을 쓰긴. 넌 이혼당해도 싸다. 어디 가서 인간이라고 하고 다니지 말어. 인간 같지도 않은 놈 같으니라고. 당장 내 며느리 보내. 예, 넌 얼른 가라. 애 데리고 얼른 가. 시아버진 남편 놈에게 호통을 치며 절 구해주셨고, 차마 자기 아버지한텐 달려들지 못하는 남편 놈을 보며 저는 시아버지에게 고개로만 인사를 드리곤 빠르게 그 동네를 빠져나왔어요. 사실 저희 시아버진 엄마가 위독하시다는 말만 들었지 남편이나 시모와 저 사이 이런 대화나 일이 있을 땐 옆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걸 다 알게 되셨던 거죠. 저는 저한테 달려들려는 남편을 무시한 채로 애랑 짐을 챙기고서 바로 동네에서 나오려는데 제 손목을 잡고 우악스럽게 행동하는 남편으로 인해 저는 휘청거리며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광경을 본 시아버지가 제 손목을 잡고 있는 남편놈의 뺨을 대차게 내리치며 말씀하셨거든요. 당장 그 손 못 놔! 이놈 짐승 맞네. 내가 아주 짐승을 키웠다. 짐승을 키웠어? 어디서 감히? 시아버지가 늘 제 편을 드니까 시모나 남편은 늘 시아버지 앞에선 조심했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제 편을 들어주시는 시아버지 덕분에 한국에 잘 올 수 있었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소송까지 가야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통해서 저는 재산 분할도 제가 더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었고 시집살이의 남편으로 인해 미국으로 가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죠. 물론 양육권과 양육비까지도 모두 다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 뒤로 이혼하고 나선 남편은 뭐 저한테 재산 분할로 준 돈이며 위자료 때문에 상당히 분노를 했었지만 이미 이 이혼은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혼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복수를 해준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요? 그건 바로 시모가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한 것 때문이었죠. 시모는 저 없이 본인 아들과 살면서 진짜 거의 시종 노릇을 했나 보더라고요. 몇 달을 있다가 저한테 전화를 해선 울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예, 내가 정말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네가 이렇게 힘들게 내 아들 옆을 지켜줬는데 미안하다 아가. 내가 정말 너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어. 아가, 제발 다시 우리 아들이랑 합치면 안 되겠니? 나 정말 걔랑 못 살겠어. 아주 그냥 상전이 따로 없다. 내가 완전히 지 식모야, 식모. 그러니까 어머님은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종노릇할 식모가 필요해서 전화하신 거네요. 근데 어쩌죠? 전 어머님 아들이랑 어머님이 없어서 너무너무 살만하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다신 이딴 전화 하지 마세요. 바로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저는 울고불고 하며 다시 미국으로 와서 자기 아들과 살아달라는 시모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차단까지 해버렸어요. 제가 없으니 여전히 아나무인한 데다 돈까지 뺏겨 화가 가득한 남편놈이 저랑 이혼한 게 다 자기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선 완전히 못되게 굴면서 부려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한 건데 전 절대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아예 이때부턴 번호 차단까지 해버렸습니다. 다만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셨던 시아버지께는 마무리를 너무 나쁘게 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따로 전화를 드려 그동안 감사했다고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사시라고 눈물의 전화를 드렸답니다. 시아버지도 같이 우시면서 어디 가든 제게 잘 살라며 절 다독여 주셨고요. 어떻게 이 좋은 시아버지 옆에 남편과 시모가 있는지 참 이해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아버지께만 간간히 소식을 전해드리고 애들 사진도 보내드리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건강도 다 회복이 되셔서 엄마랑 우리 애랑 같이 살면서
잘 지내고 있는 중이죠. 동생도 이미 결혼을 했어서 지금은 가끔씩 저랑 엄마를 보러 집에 놀러 오고 있어요. 그래도 동생은 저처럼 마음고생 안 하고 결혼 생활을 즐겁게 잘하고 있는 중이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 사람 변하는 게 한순간이더군요. 그래서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그걸 제 인생을 통해 배우게 되었네요. 여러분은 부디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사람 함부로 믿는 거 아니라는 교훈을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덜 고생하시니까요. 물론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듯 전 오히려 돌싱이 되고 나서 지금 다시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와달라고 하는 덕분에 사회생활 잘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이혼 후에 더 자유도 누리고 마음도 편안하니 제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엄마도 처음엔 남편 없이 아빠 없이 지낼 저와 아이를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저와 여동생이 엄마 손에서 잘 컸듯 제 아이 역시 잘 클 거라고 믿고 지금 제 옆에서 손주를 신나게 봐주면서 잘 지내고 계세요. 한편으론 엄마한테 끝까지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전 돌싱으로 사는 인생이 너무 행복해서 또 이 모습을 잘 보여드리며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처럼 장대 같은 비가 언제든 내릴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니, 전 개인적으로 정말 폭풍우를 만난 듯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래도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저는 마음이 더 단단해져서 저희 아이와도 당차게 더 잘 살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희 애도 그걸 아는지 너무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저희 엄마도 이런 책임감으로 나와 동생을 키우셨겠구나 싶어 효도도 더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부디 저의 앞으로의 인생을 여러분도 응원해 주세요. 저 이제는 더 당당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매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지낼게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